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여러 종목들과 중요 소식들을 알아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20년 3월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나스닥과 S&P, 다우 지수를 봐보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나스닥이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장 마감에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이 장 초반에 하락한 이유는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장 초반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지만 장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난 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장 막판에 기술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장은 더욱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학교와 사무실 등에서 재오픈을 앞두고 가계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수가 올라간 듯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도 전월 19.4에서 30.7로 예상치를 훨씬 넘으면서 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실업지표는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속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말에 시작될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별한 얘기 없이 예상한 대로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하면 악재에서로 다시 시장이 올라갈 듯하고 뭔가 더 강한 방법을 들고 올 경우 시장은 예상하지 못하고 더 급락할 듯합니다. 어쨌든 저는 앞선 영상에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듯이 중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를 들고 가되 현금 보유량을 늘려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릴리움은 9월 16일 스펙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티커가 변경됐습니다. 보시면 합병 전부터 주가가 요동치더니 합병 후에 15%나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스펙 합병된 지 얼마 안 돼서 주가 변동이 큰지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어서 급등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뉴스 때문에 급등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릴리움의 첫 타겟 주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라는 애널리스트가 릴리움의 타겟 주가를 17달러로 발표하면서 강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 포터라는 애널리스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종목에 대해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신뢰성이 가기 때문입니다. 파이퍼 샌들러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주로 운송 기술에 중점을 둔 애널리스트이며 파이퍼 샌들러의 전무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일하고 있으며 아래 보시면 그가 분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앱티브나 도어대시, 릴리움도 있고 니오, 테슬라, 우버, 브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실적도 알아보겠습니다. 팁 랭크에서 가져온 알렉산더 포터의 별점입니다. 거의 5점 만점에 달하는 높은 등급을 가진 애널리스트입니다. 7,600명에 달하는 애널리스트 중 360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실력 있는 분석가로 보입니다.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베스트 분석을 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무려 80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추천을 했을까요? 2019년 10월부터 테슬라를 추천했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봐보니 테슬라는 중국에서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면서 강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의 타겟 주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낸 타겟 주가는 1200달러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된 애널리스트가 릴리움의 타겟 주가를 17달러로 설정한 것을 보면 충분히 릴리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처럼 만약 릴리움의 주가가 올라가면 타겟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특징을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17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리포트를 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릴리움의 주주로서 아직 매출은 없지만 미래 에어택시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릴리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에 분석 영상 주소를 달아놓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호까지 포함하면 거의 1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루시드 분석 영상에서 16달러까지 떨어질 때 루시드 콜옵션이 20달러에 엄청 매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것을 예측한 건지 신기하네요. 그러면 어떤 뉴스로 이렇게 급등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인증한 공식 주행거리가 나왔습니다. 520마일이라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전기차 최초로 500마일을 넘었으며 현존하는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520마일은 836km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른 경쟁사들과 최소 100마일 이상 차이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 19인치 휠이 520마일을 기록했습니다. 933마력에 520마일이면 확실히 높은 기술력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8월 말에 루시드를 분석해드리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EPA 공식 승인이 없었기에 예측치였는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벤츠 EQS가 487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럽 기준 측정치고 아직 미국 기준인 EPA 기준치로 나오지 않아서 저렇게 WLTP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산된 차량 중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하는 게 바로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입니다. 하지만 405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루시드는 최고 520마일이면 115마일이나 차이나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85km나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시드는 아직 락업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 73%에 달하는 락업 물량이 내년 1월 15일에 해제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신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락업이 해제된 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내년 1월 15일 전에 실제 차량이 팔리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면 락업이 해제돼도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루시드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루시드의 행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듯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 보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행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행거리가 곧 전기차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루시드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지만 실제 차량이 나오고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춰 사우디나 유럽, 아시아에 잘만 퍼질 수가 있다면 지금 시총 30빌리언 달러는 작아 보입니다. 리비안조차 현재 8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시총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사채까지 판매 중단하면서 파산 상황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파산하게 될 경우 중국 경제에 치명적이고 중국판 리만 브라더스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9%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헝다그룹이 파산 위험까지 온 이유는 바로 몇 년 사이에 많은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문어발식 사업 늘리기 등으로 인해 부채가 351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사업에도 진출했고 식품, 레저 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큰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금을 긴급 회수한 이후 유동성까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헝다그룹은 파산을 막기 위해 사업 분야 축소,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헝다그룹의 파산은 중국 금융 시스템이 최근 몇 년 사이 직면한 위험 가운데 가장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7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헝다그룹의 고수익 상품인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했으며 그중 약 4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돌려줄 돈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면서 사회 혼란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키고 있고 보시는 사진처럼 본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재는 경찰 등이 막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실무팀을 헝다그룹에 파견해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리만 브라더스 때도 미국으로 인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는데 중국 또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중국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유심히 관찰해야 할 듯합니다. 보시다시피 헝다그룹의 에바그란데 정크본드 퍼센트가 코로나 때 수치를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크본드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수익률은 높으나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테이퍼링에다가 만약 중국 헝다그룹까지 파산하면 세계적으로 큰 조정이 올 듯합니다.
얼른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초에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만 더 하락하면 최저점을 깰 듯하네요. 과연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고평가된 배터리 회사에 관련한 뉴스입니다. 스톡 뉴스가 출처이며 아래 보이는 3개 회사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베스트, 로미오파워, 플럭스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수요가 급증하여 2027년까지 4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133억 달러였고 매년 15%씩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이렇게 계속 커질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3개 주식은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크로베스트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상업용 차량 시장에도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버스나 기차, 트럭 같은 분야에서 말이죠. 마이크로베스트는 2분기에 33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전년 동일분기 대비 5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총 손실은 6.7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일분기 3.5밀리언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244%가 증가한 22.3밀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PSR은 20.37로 업계 평균 1.51보다 12배가 높고 포워드 EV 세일즈는 25.46으로 업계 평균보다 12배가 높습니다. 실적을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아마 손실의 대부분은 워런트 보상 및 주식 보상이 있을 듯합니다. 스펙합병으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이런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베스트의 2022년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79%가 증가한 257밀리언 달러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1년과 22년 모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 뉴스 자체에서 분석한 마이크로베스트의 등급은 D등급으로 매도에 해당되는 등급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베스트와 비슷한 산업 분야 91개 종목 중 80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나쁘지 않으나 주당 순이익을 최대한 빨리 흑자로 만드는 게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듯합니다. 이번 주에 스타벅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니 생각보다 코로나 고점 대비 많이 오르지는 않은 듯합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10% 하락하고 있는데 왜 하락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 최대 레스토랑 기업인 얌차이나 매출이 델타 변이로 인해 60%나 감소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와서입니다. 이게 왜 스타벅스랑 관련이 있느냐 하면 스타벅스의 매출의 10% 이상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타벅스의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가가 선반영되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벅스의 노조가 설립된다는 소식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래 노조가 없었지만 최근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뉴욕주 버팔로시의 매장 3곳에서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고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 조직의 회원인 미셸 아이젠이라는 사람이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뉴욕 버팔로에서 스타벅스 노조 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노조가 생기는 추세인 듯합니다. 과연 스타벅스를 지금 매수해도 될지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도 1.57%나 주는 배당주이며 매년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PER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47.74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PER 17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18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2022년의 스타벅스 예상 주가는 132.33달러로 지금보다 15%가량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18명 중 13명이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고 5명이 홀드입니다. 매도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3년간 스타벅스의 PER을 봐보면 이 기업 자체가 PER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스타벅스의 산업이 PER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지금 PER은 코로나 때와 비교하여 많이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최근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당분간 큰 타격이 없을 듯합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하여
반도체 회사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다가 둘이 싸우는 경우도 많으니 국제 정세 뉴스도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할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